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완두콩인데요. 완두콩 하게 되면 이른 봄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봄에 심는 첫 작물로 이 완두콩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완두콩을 봄까지 기다릴 이유 없이 이렇게 가을 파종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파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텃밭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고 그리고 어머니 텃밭은 천안에 있다 보니까 완두콩을 가을 파종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남부 지역 완두콩 가을 파종 언제 하시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보았는데요. 10월 달과 11월 달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 완두콩을 심어주게 되면 이듬해 봄에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을 파종 뿐만 아니라 봄 파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을 파종을 못한다고 한다면 봄에라도 이 완두콩을 심어 재배하시면 됩니다. 저희 텃밭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파종한 아주 맛있는 완두콩을 한번 맛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11월 4일날 완두콩 씨앗을 파종해 보았어요. 이후 한 달까지 이렇게 싹도 올리고 별달리 동해 피해도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서도 이 완두콩을 가을 파종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1월달이 돼가지고 강추위가 찾아왔을 때 동해를 입어가지고 완두콩 씨앗이 이렇게 상부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싹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주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삼아서 이 완두콩을 중부 지역 이상의 좀 추운 지역에서 가을 파종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임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왔을 때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이용해가지고 보양 작업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패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을 파종하기보다는 이듬해 봄에 땅이 녹았을 때 빨리 파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부 지역에서 이 완두콩 심는 시기를 3월달과 4월 초 정도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3월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2월달에도 양지바른 텃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틈을 이용해서 2월 파종도 가능하니까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 완두콩을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월 파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는단 말이야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 나가 보았는데 이렇게 상추 모종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적기는 아닐 수 있지만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고 조금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월동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그의 수확량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이듬해 봄에 월동 상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이 상추를 심어주고 겨울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양지 바른 곳에다가 이 상추 모종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충분하게 보양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초겨울까지는 이 상추를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전혀 다른 식감을 가진 월동 상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배추 모종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배추 모종 같은 경우에는 팔다가 남은 것이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어주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김장배추 모종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심을 수 있는 오늘 소개하는 텃밭 작물 5가지 위주로 심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시장에 가보게 되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 양파일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고요. 보통 마늘은 재배하는데 이 양파를 심어 재배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렇지만 마늘밥 만드는 과정과 심는 시기,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늘을 심을 때 함께 이 양파를 재배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양파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모종을 심을 때에는 월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깊게 심어 주셔야 돼요. 보통 모종 상단 흙과 두둑의 상단 흙을 수평으로 해서 심어 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파와 대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cm 이상 더 깊게 심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동해를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동해 플러스 연백 부분을 충분히 나오게 하고
북주기를 하지 않으면서 재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양파와 대파를 지금처럼 비닐멀칭하고 모종 심기를 한다고 한다면 좀 깊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월동 과정에서 물을 전혀 주지 않고 방임으로 키울 것이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기 전까지 뿌리를 활착하면서 봄밭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월동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으로 키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양파를 심은 자리에 이렇게 그늘이 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따뜻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동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지역이고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다가 이 양파 모종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월동 준비 없이 그대로 방임으로 재배해도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작은 텃밭에서는 양파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월동 준비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에서 1월 초에 찍은 사진인데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마늘과 달리 모종으로 심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보양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흰색 부직포가 아니라 비닐로 씌워졌다라고 한다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낮 동안은 이 비닐 터널 안쪽으로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흰색 부직포처럼 통기성이 있는 재질은 상관이 없지만 비닐처럼 통기성이 전혀 없는 재질의 농자 재질을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U자로 듬성듬성 칼집을 내주어서 통기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양파잎이 꼿꼿하게 서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스스로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잎을 둘러눕게 되는데요. 당연한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임으로 겨울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늘인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지역에 심어주는 난적 마늘과 그리고 중부 지역 이상의 좀 추운 지역에 심어주는 한적 마늘이 있는데요. 한적 마늘의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심어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난적 마늘의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10월 말까지는 심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마늘 또한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작은 텃밭에서는 심는 시기를 10월 달로 국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적 마늘 기준 12월 초까지도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난적 마늘의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도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난적 마늘의 경우에도 이렇게 10월 말뿐만 아니라 11월달, 12월달까지도 심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놀고 있는 텃밭이 있고 마늘을 올해 꼭 심어보고 싶었는데 적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못 심어보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늦게라도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 또한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꼭 보양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볏짚이나 왕겨를 이용해서, 그런데 요즘은 워낙 볏짚이나 왕겨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왕겨나 볏짚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흰색 부직포나 비닐을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되고요. 겨울 동안에 바람이 상당히 불기 때문에 덮어준 흰색 부직포나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주변부를 흙으로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파와 달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모종이 아닌 씨마늘로 파종을 해주다 보니까 싹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보양 작업할 것 없이 그대로 비닐이나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눈이 오게 되면 이렇게 터널을 만든 경우라고 한다면 눈이 위에 쌓이지 않지만 이렇게 터널 없이 보양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눈이 그 상부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덮인 눈을 치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작게라도 나온 마늘싹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눈 덮인 마늘밭을 비를 이용해서 절대 쓸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방임으로 재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도 해주세요. 이렇게 비닐이나 흰색 부직포로 덮어주게 되면 겨울 동안에는 물을 어떻게 주냐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월동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는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도 마찬가지니까요. 월동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물줄 일은 없으니까요. 땅이 얼기 전에 보양 작업만 잘 해주시고 겨울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대로 방임으로 재배를 이어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쪽파인데요. 쪽파 또한 8월 말에서 늦게는 9월 중순까지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기도 한단 말이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이 쪽파를 심어야지만이 가을에도 수확해 드실 수 있고 특히나 김장철에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월동 쪽파도 맛볼 수 있고 씨 종구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으로 이 쪽파를 심어 재배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심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적기에 심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빠른 7월 달에 심어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늦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의 싹이 아마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바로 월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예 싹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 수확 목적이 아니라 이듬해 봄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쪽파를 심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늦게 심기 했을 경우에는 동해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깊게 심어 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를 심을 때에는 마늘과 달리 쪽을 나눠서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쪽을 나눈 이후에 이렇게 싹이 나올 자리를 일정 부분 잘라주세요. 그리고 쪽파 뿌리 또한 이렇게 손질한 이후에 심어주게 되면 싹도 일정하게 나오고 성장 속도도 빠르니까요. 꼭 이렇게 쪽파 종구를 손질하신 이후에 깊이 심기 해주시게 되면 금세 뿌리가 활착해가지고 동해 걱정 없이 겨울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주 친숙한 그런 텃밭 작물들이죠. 그리고 활용성도 높고 추위에도 아주 강한 텃밭 작물들이니까요.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늘 소개해 드렸던 5가지 작물 중에서 선별해서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